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방식인 프리폼 모델링을 이용해서 이 BOP라고 하는 비엔스에 있는 게시물에 있는 디자인을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자유로운 캐릭터 라인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원기둥 형태의 그 모양이 보이시죠? 이거를 서피스나 솔리드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프리폼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바깥쪽 부분과 요 코, 눈, 귀 부분들을 프리폼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요 보라색 버튼을 누르면 프리폼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그 맥스와 같은 모델링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형태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가장 비슷한 요 원통형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할 때와 마찬가지로 플레인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중심점, 그리고 크기, 그 다음에 높이당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페이스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제어선들을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5로 바꾸면은 여기 5로 늘어났죠? 저희는 4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시메트리는 이제 모양을 미러를 시켜주는 건데요, 이렇게 녹색 선을 기준으로 그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저희는 이 중앙선만 이용을 해서 시메트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치수를 통해서 디자인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치수면에서 좀 부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에 밑바탕을 하나 깔아줄 건데요. 자, 얘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인서트 캔버스를 누르시면 돼요. 캔버스를 누르고 Insert from my computer, 이제 요 폴더에는 지금 여기가 프로젝트 폴더들인데, 요 폴더 안에 이미지나 PDF 등과 같은 다른 파일들을 넣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고 평면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아닌데? 자, 다시 평면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OK를 누르셔도 되고, 지금 여기서 보면 셀렉터블, 렌더러블이 있는데, 셀렉터블은 말 그대로 선택을 못하게 하는 용도고요. 렌더러블은 이제 렌더로 들어갔을 때 렌더에 표시되는지 안 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트루는 이렇게 투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캔버스 오퍼시티는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50으로 둘게요. 그리고 스케일은 여기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는 이 치수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OK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캔버스 폴더가 나오죠. 여기서 이게 지금 앞면인데, 여기서 이 캘리브레이트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캘리브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 형태의 위아래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원하는 치수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가령 저는 이 형태의 높이가 뭐 100mm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100mm 쳐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엔 이 에릭 캔버스를 이용을 해서 얘를 이 높이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OK 눌러주시고요. 저는
한 130으로 해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130. 에릭 캔버스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형태가 나오죠. 이 형태는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가장 많이 쓸 기능은 이제 여기 모디파이에서 요 에딧 폼을 이용을 할 겁니다. 요 에딧 폼을 이용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태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제 요 라인의 둥근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에딧 폼 눌러주시고 이렇게 선을 더블 클릭하면 요 이어지는 선 모두를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눌러주면 이렇게 좌우 방향으로만 늘어나고 이 방향으로는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쓸 거는 요거를 써주거나 아니면은 얘를 써주면 됩니다. 이제 얘는 요 스케일에서 얘도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요 원형을 써주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형태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늘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부분도 좀 줄여주고 이렇게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위아래가 뚫려 있죠? 이 위아래는 이제 요 필 홀을 통해서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필을 눌러주시고 여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모드를 바꿔서 여기가 닫히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필스타를 좀 애용하는 편입니다. 여기는 필스타 이렇게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고요. 아래도 막아줄 건데 아래는 요걸 눌러줍니다. 요걸 누르면 이렇게 엣지가 살아있는 형태에서 닫히게 돼요. 이렇게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위쪽 형태로 조금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네요. OK 눌러주시고 피니시 폼을 눌러주시면 이 형태가 이렇게 바디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엣지가 살아있죠? 그래서 필렛을 넣을 수가 있어요. F를 눌러주시고 이 부분 필렛 해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몸통 부분을 표현해 볼게요. 이 몸통 부분은 스케치로 만들어서 형태를 만들어준 다음에 잘라낸 다음에 쉘을 넣을 겁니다. 쉘을 넣게 되고 이제 안에 바디를 다시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이면이 여기가 한 겹, 이렇게 두 겹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겹으로 된 부분은 색이 비치고 이 바깥면은 색이 안 비치는 구조가 될 겁니다. 여기는 한 45 정도 되겠네요. 45로 해놓고 여기에 이퀄 구속 조건 그리고 3포인트 아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미러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탄젠트 구속 트림으로 요 가운데 있는 애들을 잘라줍니다. 이제 구속 조건만 다 넣으면 되겠죠. 아래 치수 35 정도로 넣어줄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40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이쪽의 크기만 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20, 150 정도로 진행을 할게요. 한 300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여기를 스플릿 페이스를 통해서 요 선이 걸치는 면들을 전부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선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면에 선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를 오프셋을 이용해서 오프셋 페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여기 쉘이 한 2mm 정도로 좀 렉이 걸리네요. 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한 형태가 있을 경우에 연산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버디를 이 보라색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안에서 이 두께를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마이너스 2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만요. 얘를 하나를 복사를 해주고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 줄게요. 하나는 두께가 없는 거, 하나는 두께가 있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피니시 폼 해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왜 둘이 다르게 나올까요? 얘는 그냥 딜리트로 얘네요. 딜리트로 아예 사라지는구나. 딜리트를 누르면은 요 바디만 사라질 줄 알았는데 지금 행동이 이 폼 자체로 정의되어 있어서 둘 다 사라지네요. 그러면 리무브로 없애주겠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들어가서 얘를 없애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죠? 여기는 이러면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러면은 컨트롤 Z 자, 여기까지 왔죠? 여기서 쉘을 전체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섹션을 다시 보도록 하죠. 이렇게 잘 나오게 되었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얘를 복사를 해주시고 이렇게 돌아오면 이렇게 두께만 있는 면과 전체 있는 면으로 나뉘게 됩니다. 컴바인으로 두께가 있는 면과 이제 두께만 없는 면으로 이렇게 나눠 주시고 이렇게 나눠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스플릿 페이스는 삭제해 줄게요. 그 대신에
얘를 익스트루드로 완전히 뚫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은 잘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 선을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선은 프로젝트로 얘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 선만 그어주면 되겠죠? 그어주시고 디멘션 저는 60 정도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독을 다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스플릿 바디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왼쪽 그리고 얘는 윗면 얘는 아랫면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필렛만 약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0.2 정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요 몸통 형태 자체는 다 됐습니다. 이제 눈, 코, 귀를 만들어 줄 건데요. 다시 크리에이트 폼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형태들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요 형태들은 모두 커드블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커드블은 그냥 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스피어도 있고 커드블도 있는데 두 개의 차이는 나누어진 선의 차이입니다. 얘는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는 그 라인들이 있고요. 얘는 이제 4개 그냥 박스에 필렛을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를 써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어 선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한 이 정도로 맞춰주시고 시메트리는 역시 중간 부분으로 OK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 폼으로 이렇게 전체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형태를 조금 찌그러 드리겠습니다. 0.75로 정도로 해주시고 이렇게 라이트 뷰로 가셔서 코가 될 부분에 위치를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면은 얘와 요 제어하는 건볼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여기서는 건볼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건볼과 그리고 면이 평행하지가 않아요. 이런 때는 여기서 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평행되는 게 있죠? 이렇게 줄여주시고 이상하게 나오네요. 다시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줄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OK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피니시 폼을 일단 하고 여기에 요 X자를 넣도록 할게요. 평면은 프론트면으로 프로젝트 이쪽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슬롯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조선으로 중앙과 밑에를 연결을 해줍니다. 어우 렉이 너무 걸리네요. 수직선 만들어주고 여기는 45도가 되겠죠? 잘못 걸렸네요. 여기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여기는 한 0.5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점이 4개가 프로젝트가 됐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중심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주면 우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이 선에 한 번씩 구석을 시켜주시면 다 됐습니다. 여기에 치수 넣어주시고 그리고 얘를 그대로 미러해서 반대면에 붙여도록 할게요. 피니시 스케치 해주신 다음에 모디파이 스플릿 페이스 오케이. 한 번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X자가 생겼죠? 요거를 오프셋 페이스를 통해서 오프셋 페이스로 안되네요. 스플릿 바디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플릿 바디로 선택, 이쪽도 선택, 오케이 해주고 다시 한번 스플릿 바디로 이렇게 선택, 그 다음에 오프셋 페이스로 이렇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1mm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합쳐줍니다. 조인을 이용해서 합쳐주고 필렛으로 이렇게 이어주면 뭔가 오류가 나오네요. 이렇게 오류가 나오죠. 이런 때는 모델링 방식 중에서 이제 면을 생성하는데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아마 요 바디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서 이 부분에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여기를 서페이스로 다시 만들어주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다 없애주고 이렇게 다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합쳐주시고 오케이. 솔리드로 필렛을 한번 넣어볼게요. 잘 나오네요. 이제 이거는 처음에 감이 잘 안 잡히실 수가 있는데 아마 안 잡히실 거예요. 저도 안 잡혔었고, 근데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제 무엇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점점 감이 오실 겁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마 면을 생성하는 중에 이 면에서 오류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점입니다. 여기는 3mm 정도로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를 무브를 이용하셔도 되고, 에딧 폼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은 요 미러 라인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정확히는 오류는 아닌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죠. 그래서 얘를 드래그 해주시고 M을 눌러서 무 커피를 눌러주시면 요 미러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무브를 이용해서 지금 보면 얼마나 들어갔는지 보이죠? 이걸 이용해서 적당히 넣어준 다음에 OK 눌러주고 모디파이에서 조금 찌그러뜨려 준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원통형이기 때문에 탑뷰에서도 조금 움직여줘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겹쳐져 있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려 나오네요. 이때는 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은 밀어 넣으면 되겠죠. 이번에 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귀는 커드볼을 이용해 주는데
지금 되게 길쭉하죠? 이거를 뭐 왜? 되게 길쭉하죠? 이거는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 아이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 Alt를 누르고 늘려주면 이렇게 한 면이 더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한 번만 해주시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를 조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1.05 정도로 하면은 티가 안 나네요. 1.1 정도로. 1.05 한 번 더. 1.05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짜그라뜨려 주시고 이렇게 넣어주고 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울여 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조금 찌그러뜨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귀도 완성됐죠? 피니시 폼을 하기 전에 지금 이미 눌러버렸는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시메트리를 놓으시는데 이렇게 아예 삭제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바디 하나 선택해 주시고 미러 플레인 오케이, 다시 바디 플레인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은 좀 안 맞네요. 비율 다시 가서 바꿔볼게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합치거나 빼주는 거겠죠? 눈은 합쳐주시고 나머지는 다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컷, 그리고 팁툴, 오케이. 이렇게 길게 누르면 어떤 거를 선택할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눌러주시고 코 부분, 여기도 컷, 여기도 이렇게 컷 해주시면 지금 이 아래에 이렇게 귀 부분들이 있죠? 얘네들은 리무브를 이용해서 삭제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완성이 됐어요. 지금 이 모델링으로 이렇게 봐서 조금 안 이쁘게 나오는데 이거를 렌더로 가져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색도 넣어주시고 렌더로 가서 보면 이 모델링 라인 없이 깔끔하게 나오죠. 이걸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